네, 4050 세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제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시간이 갈수록 디톡스 또 혹은 뭐 안티에이징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톡스, 안티에이징 뭐 말은 많이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디톡스가 뭐고 내 몸에서 어떤 독소를 빼야 되는 것이고 또 안티에이징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많지는 않은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일단 중요한 거는 뭐 말씀드린 대로 안티에이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안티에이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에이징을 막는 거라는 것이 이제 정의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늙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흔히 알고 있던 안티에이징의 개념이 아니라 더 큰 범위 안에서의 안티에이징의 중요한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4050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그것을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두 번째가 병은 아니지만 증상을 고쳐주는 것. 예를 들어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너무 피곤하다. 혹은 삭신이 쑤시다. 몸이 달덩이처럼 붓는다. 손다리가 저리고 마음은 따뜻한 이상한 성격이다. 이런 경우에 사실상 딱히 어떤 병으로 진단을 받지는 않지만 뭔가 내가 늙고 있고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증상이 생긴 것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병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병은 아닌데 내가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내가 늙고 있는 거랑 연관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개선시키는 것이 안티에이징의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나도 모르는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유전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혹은 꼭 유전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나하고 안 맞는 음식이지만 내가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서 평생을 잘 모르고 있던 음식, 혹은 내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질병에서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내가 웰빙 음식이라고 먹고 있는 게 있는지 이런 특별한 상황이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모르고 살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건강을 해치게 되고 에이징을 유발해서 노화를 유발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막는 건 역시 안티에이징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자동차가 만약에 고장이 났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본인이 직접 고치는 분 계십니까? 집에서 막 뜯어 고치고 이런 분은 아마 없으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동차가 뭔가가 소리가 나고 삐그덕거리고 잘 안 나간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가 자동차 정비업소에 맡겨서 이 자동차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러면 자동차의 전문가가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찾아서 자동차에 맞는 문제를 진단한다며 고쳐주는 그런 방법을 택하겠죠. 자, 그런데 꼭 우리가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만약 자동차가 잘 나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 자동차가 왜 나가지 않을까라고 한 번 정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자동차도 촛불처럼 엔진이 기름을 확 태워줘야 되는 거니까 반드시 산소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자동차가 잘 나가지 않으면 과연 이 차에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기름이나 가스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자동차가 나가지 않으니까 차가 잘 나가지 않을 때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지를 아마 확인을 한번 하게 될 거라는 거죠. 혹시 엔진 오일이 충분한지 또 조금 더 자동차에 잘 아시는 분들은 점화 플러그가 잘 작동을 하는지 혹은 각종 오일이나 그런 첨가 물질들이 필요한 건가 부족하지 않은지 사람도 마찬가지여서 어떤 사람이 특별한 질병은 아니지만 뭔가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피곤하고 아침에 잘 일어나기가 어렵고 자도 일어나는 것이 개운치가 않고 삭신이 쑤시면서 몸이 붓고 우리가 흔히 자동차가 잘 나가지 않을 때를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뭔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혹시라도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인지 혹은 자동차의 기름처럼 우리가 먹는 밥이나 면이나 이와 같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 같은 그런 영양소들이 잘 보충이 되고 있고 그것들이 몸에서 잘 분해가 돼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인지 또 자동차의 엔진 오일이나 필요한 물질들처럼 우리 몸에도 혹시 호르몬, 미네랄, 비타민과 같은 그런 영양소들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고 있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자동차에서 배기가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도 해독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자동차도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동차가 점점 녹이 슬고 고장이 나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산소 공급이 원활하고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의 분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호르몬이나 미네랄이나 비타민 같은 영양소들이 적절하게 잘 공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해독이 잘 되지 않으면 결국은 대사를 충분하게 해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늙게 된다는 것이죠. 네, 역으로 말하면 그것을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안티에이징을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그런 증상을 느끼는 사람들 중에 원인 모르게 늙고 있는 사람들의 예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48세 여자 환자가 또 있을 수 있어요. 네, 뭐 이제 갱년기 딱 전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다음부터 막 피로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불면증도 생기고 뭐 땅바닥에 꺼진 느낌, 어깨 뒷목도 저리고 또 손다리도 저리고 차고 붓고, 자,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원에 가시겠죠. 병원에 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노화에 대한 거는 진단이 없어요. 진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가 병명에 노화라는 진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 병명은 있지도 않아요. 네.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문의를 아주 좋아합니다. 네. 전문의 중에 노화 전문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니라 레지던트 수련 기간 내내 위암 수술만 한 사람, 내지는 뇌 수술만 한 사람, 혹은 내시경만 한 사람, 이런 분들을 만나서 전 왜 이렇게 삭신이 쑤시고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몸이 달덩이 같이 되고 살이 뒤룩뒤룩 찌게 되죠?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 말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라고 하자라고 의사들끼리 약속을 한 것이지, 그게 사실 그 사람에 대한 진단명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 예전 같지 않은 몸을 가진 분들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홍삼이나 옥장판을 사러 가요. 네, 왜 그러냐면 옥장판이나 홍삼에 꼭 상표나 설명문에는 피곤하십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십니까? 몸이 나른하신 분들, 삭신이 쑤시는 분들,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꼭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쪽에서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고, 그 어떤 의사도 예전 같지 않은 몸을 또 뭔가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내가 늙고 있는 나의 몸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자, 자동차가 연식이 오래되고 엔진이 고장나고 뭔가 산소 공급이 안 되고 기름이 모자르다. 그러면 차가 나가지만 않는 것이 아니고 뭔가 삐그덕거리고 소리도 나고 자꾸 쓰고 그 다음에 뭐 덜덜거리고 이런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여서 노화가 되고 그 다음에 대사가 무너지면 피곤할 뿐만 아니라 집중력도 떨어지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밤에는 또 잠이 멀뚱멀뚱, 뭐 별에는 밤이고 아침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졸립다가 성기능도 떨어지고 남편도 꼴보기 싫고 부인도 언제 했는지 뭐 기억도 안 나고 눈도 떨리고 근육도 경련 실룩실룩거리고 수족냉증에 손발이 저리고 차고 뭐 소변도 자주 마렵고 변비도 뭐 나왔다가 설사가 나왔다가 온몸이 벅벅 가렵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감기도 자고 콧물도 질질 흘리고 이런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생기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우에 진단명이 없다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노화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노화가 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산소 공급, 탄수화물, 지방 내사가 잘 안 돼서 에너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세포가 병들었기 때문인 것이고 세포가 노화가 되기 때문인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분들이 증상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당신은요 이러이러한 문제입니다 라고 딱 얘기를 못 해줬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치료에 낚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무슨 요법, 네, 무슨 다이어트, 일을 몇 끼를 구석 끼를 우리가 원시인 구석 끼로 가겠습니까? 갑자기 무슨 원시인처럼 드세요, 무슨 다이어트, 무슨 성장 호르몬을 맞으세요, 무슨 해독을 하세요, 막 여기에 낚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낚이게 된 분들이 잘못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이유는 의사가 캐치를 못 해주기 때문인 거죠. 오히려 이런 치료 방법에는 꼭 눈 떨리십니까? 어깨가 뭉치십니까? 삭신이 쑤십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치료들, 뭔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나하고 안 맞는 치료들에 자꾸 내가 꽂히게 되는 것이고 4050 정도 되면
기력이 없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노화가 되면서 생기는 증상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그것은 아직까지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만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강의를 잘 들으시면 내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주의하고 어떤 것들을 조심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 힌트를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무조건 내가 어떤 치료, 무슨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노화에 문제가 있는지를, 혹은 내가 예방 차원에서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를 잘 기억을 하시면서 필요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